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노기석 교수입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고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딥러닝 관련된 제 중심 관심사가 딥러닝이기 때문에 딥러닝 관련된 내용을 틈틈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미분에 관련된 거예요. 딥러닝 하면은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률하고 확률, 그 다음에 뭐죠?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각각을 정리하고 있고, 요거는 미분 시리즈 중에 하나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미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미분은 여러분들이 고딩 때 배웠죠? 고딩 때 배워가지고 다 알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주워 들은 거 많잖아. 수학 선생님이 막 미분, 적분 막 얘기하면 주워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알겠죠. 다 모른다고는 해도 미분이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번 강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했는데요. 가끔 미국 친구들 대학원 공부하면서 석사 공부하면서 미국인 친구들 만나면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hanging there. 유유. 표정이 별로 안 좋죠, 항상. hanging there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약간 슬랭 비슷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냐 이렇게 잘 못 알아들었는데, 거기 저기 매달려 있어 뭐 그런 비슷한 뜻이죠. 그냥 죽지 못해 이만저만하게 그냥 잘 살고 있어, 죽지 마지못해 살고 있어,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행잉대어.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행잉대어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그래서 요 강의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딥러닝이 돌아가는 방식, 미분이 저거거든요. 딥러닝의 꽃이에요, 꽃. 그래서 행잉대어 하지 마시고 I'm so happy. so happy. 요런 이렇게 요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코스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OT를 다 마쳤고요. 뭐 과정이나 동기부여,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 이런 거 설명드렸고, 요 바로 앞전 강의에서 딥러닝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딥러닝, 이제 컴퓨터죠. 쉽게 얘기하면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어떻게 배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요 강의는 안 들어도 된다 그랬죠. 알고 있다면, 모르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나름 재밌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저기 깃허브에 그 슬라이드나 뭐 소스코드,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 같은 것들 찾으려면 겁나 짜증나잖아요.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요 밑에 링크 클릭해서 동영상 설명하는 그 텍스트 있죠? 텍스트 상자. 그 상자 더보기 눌러서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 혹시 못 들으셨으면 듣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개고생하면서 찍었으니까 여러분도 들었으면 하는 거죠. 뭐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 동영상에서 할 거는 요거예요. 미분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미분의 기본 지식, 뭐 개념이나 뭐 표기, 뭐 연산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서당계죠. 개가 좀 그런가? 여러분들이 고딩 때, 그 다음에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든 많이 주워 들은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요 뒤쪽 강의들을 나가려면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요번 강의는 고딩을 리마인드 한다. 그래서 꼰대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그냥 가볍게 옛날에 그땐 그랬지, 내가 왕년에 말이야 17대 1로 싸워가지고
뭐 손가락 하나로 다 해치웠어.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왕년이 누구에게나 다 왕년이 있잖아요. 저도 왕년에는 그랬었는데, 예. 그것 때 왕년에 여러분들 팔팔 날 때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날까봐 리마인드 해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가 볼까요? 이거 끝나면 이렇게 나갈 건데, 요거 들으세요.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좀 몇 가지 노트가 있는데요. 노티가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미분을 저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웬 벼락 같은 소리예요, 꼰대 교수님.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딥러닝에서 쓰는 미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미분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줄 거예요. 제가 OT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워크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지가 다 진짜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미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혹시 여기 나오는 미분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일타 강사님들 많더라고요. 고딩 일타 강사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유튜브로 올려놓으셔요. 유튜브 그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는 짤강 내지는 풀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저는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주로 아래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미분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미분의 물리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죠. 야, 얌마, 저한테 얌마 이러면 안 돼요. 교수님들한테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공부 좀 더 했잖아. 내가 좀 꼰대라서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들 상사 아니면 스승, 멘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게 팀장이라고 앉아있어, 이씨. 군대 같은 경우는 저 똥별이 앉아있어. 뭐, 사단장이라고 앉아있어.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 가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경험과 인내와 진짜 많은 것들을 쏟아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울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래서, 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TMI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여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분 개념 살펴보고요. 대표적인 특징, 여기에 뭔가 있는지. 왜냐면 미분의 특징은 기울기거든요. 슬롭인데, 슬롭이 이제 로스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냥 그림으로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리캡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몇 개 안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강의 나가면 여러분들이 아 요거 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해요. 어떤 수식이나 표현, 왜냐면 미분도 말로 설명해도 되는데 말로 설명하면 한 장 다 써야 되잖아. 그거 너무 귀찮으니까 어떤 기호들을 정의해 놨겠죠. 야, 이거 표현할 때 이렇게 쓰기로 하자. 뭐 나중에 뭐 삼각형도 나오고 뭐 역삼각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어요. 교수님 그거 달달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달달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법할 확률이 좀 높아심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개념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괜찮습니다. 들을만 해요. 미분을 좀 이해를 하려면 또 재밌는 거 한번 하고 가야 되죠. 히스토리가 있죠. 히스토리. 미분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뉴턴 미분이 있고 라이프니츠 미분이란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쓸 겁니다. 요것도 가끔 쓰긴 할 건데 요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뉴턴은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죠. 이분이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뉴턴 모르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지.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사람 뉴턴 알죠? 네. 이 사람은 물리학계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 자연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물리현상, 뭐 운동 특히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미분 방법이 좀 필요했던 거죠.
요 분이 만든 미분, 이제 발명한 거죠. 만든 거. 미분 방법이 있고요. 라이프니츠는 요렇게 생기셨는데, 저는 이게 머리가 왜 이렇게 길지? 이거 가발 아닌가 싶어요. 이거 가발 맞나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독일 분이세요. 근데 딱 보면은 동시대를 살았죠. 1643년생, 1646년생, 2살 차이요. 뭐 사회에 나오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살은 그냥 친구죠. 프렌드예요, 프렌드. 뭐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돌아가신 연도도 좀 거의 비슷하죠. 같은 시대에 같은 거를 가지고 미분을 발명을 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자연 현상 같은 것들을 미분 이론 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사용해서 해석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몰라요. 제가 유튜브 짤강 같은 걸 찾아보니까 미분의 역사 찾아보니까 요 두 분이 동일한 시대에 미분을 발명하셔서 겁나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제자들끼리. 야이씨, 우리 뉴튼 교수님이 만든 거 라이프니츠 교수가 다 그대로 카피 뜬 거 아니야? 이거 연구 윤리에 어긋나. 뭐, 라이프니츠 제자들이 가만 안 있었겠죠. 야이씨, 뭔 소리 하는 거요?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 이씨. 우리 라이프니츠 교수님이 뉴턴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냐? 네 생각은 어떠냐? 편지까지 보냈다던데? 그러면 이분이 먼저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겁나 싸우고 있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고 알았어요. 나중에는 둘이 같이 만든 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그만 싸우자 이제 싸우다가 제자들이 지쳤나 봐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요 미분을 할 때 요 분은 어떤 그, 그 변수를 시간 변수로 봤습니다. 시간에 따른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미분이라는 거를 발명을 했고 미분은 이론이죠. 미분 이론 자체예요. 그래서 뭐 타임 이런 거 상관없고 어떤 입력이 있는데 그 입력을 x라고 하자. 이 x에 대한 변화율을 살펴보는 거를 고안을 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미분을 fx라고 많이 쓰죠. 함수를. 이거를 미분할 때 뉴턴은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써요. 이게 얘를 fx를 y라고 퉁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y에 대한 x의 변화율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요렇게 쓰는 거하고 요렇게 쓰는 거하고 땡 찍는 거 땡, 땡, 땡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아 정확히 순간 변화는 똑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점 찍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 요게 좀 고딩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도 배웠나요? 고딩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실제로 수학 세계에서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훨씬 더 편리하고요. 효율적이에요. 또 딥러닝은 그 딥러닝 네트워크 자체가 그래서 순전파라고 하는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잖아요. 첫 번째 레이어 지나고 두 번째 레이어 지나고 세 번째 레이어 지나고 각각의 단계가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가 함수죠. 선형 변환 함수. 행렬이 함수예요. 이거 모르면 행렬 시리즈 듣고 오세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냥 들어도 돼요. 이거 듣고 오세요 하면 또 다 도망갈 것 같긴 한데 듣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게 행렬과 행렬이 계속 곱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행렬의 출력이 또 다른 행렬의 입력으로 들어가죠. 얘 합성함수죠. 함수가 여러 개 통과하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표현이 아주 편리해요. 계산도 편리하고 설명도 편리하고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뭐 다 이걸 씁니다. 거의 다 표현할 때. 라이브니츠가 수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고 딥러닝에서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니츠 계열로 갈 거다. 네. 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terms. y는 뭐 fx라는 함수의 결과를 y라고 퉁친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differentiate 얘는 뭐냐면 different가 차이죠. difference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 차이를 잘게 쪼개는 거가 미분이죠. 그래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는 작업을 differentiate 한다고 해요. 한국말로 얘도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디퍼런셜. 얘는 잘게 쪼갰을 때 그 차이, 디퍼런스를 의미합니다. 디퍼런스 그냥 차이다. 그냥 명사로 생각하면은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한국말로 미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D 이렇게 써요. D 앞에다. dx는 x의 변화량이란 뜻이고요. dy는 y의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읽을 때는 원래는 수학이 분자부터 읽는 거 아시죠? 예, dx 오버 dy 오버 dx 이렇게 읽어요. 우리나라는 분모부터 읽죠. 여러분들도 좀 논문 같은 거나 동영상 볼 때, 왜냐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거는 유튜브에서 볼 때 한국 동영상만 볼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미국의 이제 전 세계 선각자들, 야, 딥러닝을 발전을 해서 저 같은 분, 저 같은 사람, 셀프 칭찬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릴 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읽을 거예요. dx over dy over dx. 그 분자부터 먼저 읽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도입할 때 왜 그랬나 몰라요. 분모부터 읽는 게 일본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차이의 비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분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분수로 읽을 때는 dy over dx 이렇게 읽는데, 요거를 미분의 개념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differential 차이죠. differential of y의 차이 with respect to x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는 y의 y를 x로 미분한 것.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x죠. y를 x로 미분한 거. 이 정도. 원래는 이게 정식으로 읽는 겁니다. 뭐 참고로 with respect to는 뭐뭐에 대하여예요. 얘 x에 대하여. 그래서 길게 쓰기 귀찮죠. 그럼 wrt 이렇게 많이 씁니다. with respect to. 저도 가끔 쓸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얘도 미분, 얘도 미분. 아, 겁나 짜증나죠. 얘는 뭐냐면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얘는 틀리죠. 얘랑 틀리죠. 얘도 미분이라고 읽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는 요 차이를 구하면 함수의 입력이 x가 겁나 많죠. 이런 x 저런 x 쭉 들어갈 텐데, 모든 x에 대한 미분을 해봤을 때 그것도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를 미분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각각의 값이 어떤 값을 갖는더라. 이렇게 미분한 결과를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걸 도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도함수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데리베이티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데리베이트예요. 데리베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미분이라고 부르고요. 얘도 미분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다 미분인겨.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약간 그려 하고 그래? 아? 그래? 뭐 이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거의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것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데리버티브는 뭐냐면 함수의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전체를 다 표현한 거. 그러니까 도함수라고 하는 거죠. 얘를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디퍼런시에이트를 해봤더니, 미분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함수로 떨어질 때, 새로운 펑션이 됐을 때 그거를 도함수라고 우리나라 말로 부르고요. 이거를 영어로 데리버티브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잘 몰랐어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박사과정을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데이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러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한 거를 교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강의가 영어 강의였거든요. 데리버티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아씨, 제가 좀 쪽팔리는 얘기인데 석사 때는 수학이 싫어가지고 도망 다녔거든요. 자, 개념이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박사과정 코스웍에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데리버티브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이지? 그래서 한번 사전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쭉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퍼런시 잘게 잘라서 차이 디퍼런셜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거를 해봤더니 디퍼런시에이션 해본 거죠. 이걸 했더니 미분이 끝났더니 뭐 2x로 나오더라. 그 2x가 요거죠. 요것도 새로운 함수죠.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요 함수의 데리버티브는 요거가 되는 거죠.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미분의 결과가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딩 때 뭘 하는 거야? 어떤 fx를 주고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온 거죠. 연습하기 전에 아마 수학 선생님께서 미분은 뭐야 하면서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자고 있었을 거야 아마. 저랑 똑같았었겠죠. 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웃겨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 그리고 그거 공부한다고 3시간을 공부해. 수업 시간에 10분 집중하면 됐었던 거를. 아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설명해주는 동영상 강의 보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데리버티브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자료를 요 강의를 보고 만들었어요. 요 분이 고딩 선생님인지 대학교 선생님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가보면 요거 클릭해서 보세요. 요 강의도 PDF 떠서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해 보시면 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이분이 제일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미분의 디퍼런시에이트하고 디퍼런셜하고 디퍼런시에이션하고 데리버티브가 뭔지 최종적으로 디퍼런시에이션 요거 돌리는 거죠. 나오는 거를 이게 도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데리버티브다. 요거 그 한글 자막도 잘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추천. 볼 거지? 바이. 안 보면 네, 보세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될 겁니다. 자, 노테이션 계속해서 해볼게요. 좀 추가로 설명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뉴턴 미분하고 라이프니츠 미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잘 안 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고딩 때는 요것만 배웠어요. 변수가 하나야. 단변수야. 하나의 변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하나니까 뭐 x의 3승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k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k 차수가 높아지는 거죠. 변수는 한 개인 거죠. 입력은. 이거 도함수 데리버티브 찾는 거 쉽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죠. 근데 이게 매우 불편하다고 해요.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서 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 불편한 게 왜 그러냐면 변수가 많을 경우에 해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x1, x 하나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x1, x2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f가 뭐 x도 들어가고 y도 들어가고 z도 들어가고 뭐 p도 들어가고 q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결과가 또 벡터로 나와. 여러 개로. 뭐 이런 거 아니면 스칼라로 나와. 이렇게 나오면 여기 그냥 f 그냥 퉁 쳐놓은 거죠. 이거를 전체를 그냥 x라고 치고 fx 이렇게 한 다음에 f 미분했어 x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얘인 거죠. 이렇게 써놓으면 야 이게 변수가 많은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이거 표현하기 되게 힘들죠. 이거 완전 개 삽질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딩 때 거로 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라이프니츠 미분이 각광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이 독일 분이 사랑받는 이유가 요거죠. 아예 변화량 이렇게 쓰면은 얘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했는지. 왜냐하면 뭐에 대해서 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점 찍는 것보다 이렇게 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with respect to x 여기서 많으면 d 얘가 y라고 치면 dy with respect to d 뭐 p다. p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써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씨 뉴턴 아무것도 아니야. 이씨. 아, 나는 라이프니츠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거는 변화량을 얘기하는데 요거 발명 당시에는 분수 개념이 맞았다고 해요. 이거의 변화량 오버 이거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라이프니츠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이제 미분이 이제 꽃을 피우면서 확 발전하기 시작할 때, 라이프니츠 교수님이 해놓은 거,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봤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D라고 쓰는 거가 우리 수학 체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더라라는 거를 증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증명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존재할, 이거 자체가 없다. 그래서 대신에 라이프니츠 교수님이 처음 설명했던 거는 극한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구나 라고 엄밀하게 수학적인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요 강의를 어디서 들었냐면 이상엽 매스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고딩들한테 고딩 수학을 하는 일타 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서울의 유명한 강사님이신 것 같은데 거기 동영상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던데 증명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저는 증명 안 할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전 결론만 설명하는 거죠. 극한의 개념이 아니라 분수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비율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냥 얘는 이거 전부 다 아니고 그냥 극한의 개념이다. 극한. 네, 뒤쪽에서 좀 설명할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많이 씁니다. 대부분 분수랑 똑같다고 설명을 하고요. 대학 강의에서도 그냥 분수다, 약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극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자 분모를 약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약분해도 그대로 잘 돌아가.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은 그냥 약분해요. 뭐 약분한다는 게 뭐냐면 dx dy 곱하기 d 뭐 k dx 이렇게 해서 얘랑 약분할 수 있잖아요. 분수에서는 그냥 약분해버려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근데 대부분 분수랑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도 잘 작동해요. 실수 체계에서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엄밀하게 뭐 제가 조사 리서치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종종 가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분수처럼 잘 쓴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다 똑같이 쓰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서 연쇄 법칙을 쓸 건데 이거를 뭐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도 있고 얘는 분리하기 되게 힘들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y는 fx고 뭐, g는 y2라고 할까요? y1, y2는 f의 g의 y1이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편해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역함수 미분하는 것도 분수처럼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노테이션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뉴턴 미분이나 라이프니츠 미분이나 다 똑같은데 개념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표현법은 달랐다. 라이프니츠 미분이 D 뭐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후대 사람들이 두 분 돌아가신 이후에 많이 따져봤더니 라이프니츠 미분이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수학자들이 더 팠겠죠. 파보니까 처음 설명했던 어떤 분자 분모의 개념은 아닌데 극한의 개념이 적용돼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그냥 분수처럼 많이 쓰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분수처럼 쓰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가르쳐 준 거 있죠? 공업수학 시간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노테이션을 계속 가자면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삼각형 얘를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 얘는 수 체계에서 읽음 수 한 칸 떼어야 됩니다. 수 체계에서 존재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d라는 게 있는데 d 이렇게 쓰면 그냥 dx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x와 차이가 0에 가까운 값을 의미해요. 얘는 근데 수체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한대의 실수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짬뽕 시켜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많이 보던 거죠? 고딩 때. dy over dx는 실제로는
y respect to differentiation of y with respect to x. 그러니까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 거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델타는 존재하죠. 삼각형이니까. 근데 델타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극한의 표현이고 사실은 분수가 아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요 x죠.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분수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뭐 L이라고 했을 때 L은 fx의 극한값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대요. 저는 이거 엄밀하게 뭐 수학적 뭐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쓰는 게 항상 분수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미분 불가능한 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엄밀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알았어요. 그래서 분수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 분모도 실제로 존재하는 값. 그러니까 존재하는 값 나누기 존재하는 값이니까 얘는 실제 존재하는 값. 숫자인 거죠. 분수. 자, 요렇다. 이런 거고요. 무한소는 뭐 0이 아니지만 한없이 0에 가까운 뭐 작은 수. 이런 건 없는 거죠. 여기 실수책에서 0인데 여기 엄청 가까운 수가 여기 있어요. 이 수가 존재하나요? 뭐 0.000001이야. 이 수가 있나요? 0에 가까운 수는 이 사이에 또 있잖아요. 0, 1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무한소라고 하는 개념인데 뭐 이 수학자들이 이런 걸 막 증명하고 그러나 봐요.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쓰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요런 뭐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극한의 정의는 이렇게 썼죠. 고딩 때 많이 봤던 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차이가 작아질 때 극한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요게 앞에 붙는 거죠. 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델타 x가 기니까 그냥 h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이것도 쓰기 싫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요거가 아마 인쇄 활자 할 때 힘들었던가 아니면 현대에 와서는 컴퓨터로 요거 치기 힘들어서 특수기 요 치기 힘들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토익 이그젬플 한번 들어볼까요? 요 극한을 표현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돼요. fx가 뭐 이런 함수가 있으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0에서 플러스 1로 이렇게 쭉 올라온 거죠. 이렇게 2차 함수. 근데 1일 때 값이 f1인 거죠. 이 델타 x를 더해주면 이만큼 더 가면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델타가 이때 값은 얘죠. 그러면 얘를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 여기서는 얘랑 얘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인데 점점 좀 작아지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뭐 그런 거죠. 접선의 기울기다. 극한이 뭐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만 알면 돼. 접선의 기울기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을 때 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여기선 파라미터가 요거죠. 2하고 1, 요 1인 거죠. 요 1이 생략돼 있으니까 이 두 값을 알면 얘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죠. 극한은. 디퍼런셜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대입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놓는 거죠. 놓고 이렇게 빼보면 되는 거죠. fx는 그대로 얘니까 그대로 넣어보면 수식에 약간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잠깐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집어넣은 거죠. x 자리에
델타 x 플러스 델타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fx는 원래 fx니까 이거 그대로 써주고 산수죠, 산수. 초딩도 할 수 있는 산수. 이거 전개하면 되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삭제되고 얘랑 얘랑 삭제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공통이니까 델타 x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약분할 수 있죠. 델타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니까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죠. 0이 되면 얘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2x가 남는 거죠. 디퍼런셜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요 최종적인 값. 얘도 함수죠. 얘가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2x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2x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f'1 1에서의 미분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2 곱하기 1은 2니까. 그래서 여기 기울기 값이 2가 되는 거죠. 겁나 편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미분 도함수 데리버티브 구하는 거는 요것만 그대로 다 똑같아요. 모든 함수. 수학에 있는 모든 함수가 다 극한으로 풀기 때문에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구하는 게 짜증나는 거죠. 근데 차분한 학생들 있죠. 성격 아주 좋아. 차분해. 이런 학생들 시켜보면 다 잘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학자들이 다 구해놨죠.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미분의 일반화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어떤 타입이 있겠죠. 어떤 타입으로 함수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본 다음에 그거를 뭐 fx라고 하고 그 결과값을 y라고 매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뉴턴 미분법에 따라서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라이프니츠 미분법에 따르면 dy over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이거는 다 고딩 때 배운 건데 한번 해봐야 되나? 네. 일단 쭉 설명한 다음에 뭐 만만한 거 한두 개만 해볼게요.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하면서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0. 상수는 당연히 0이겠죠. 예를 들어 직관적으로 보면 뭐 y는 뭐 c가 뭐 1이다. 그러면 1이죠. 1. 모든 x에 대해서 1인 거죠. 모든 fx가 들어가면 다 1이 되면 어느 x에서도 봐도 기울기는 항상 똑같죠. 변화량은 항상 0이죠. y축에 대한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항식 미분도 많이 보는 케이스죠. 뭐 fx는 x의 n승이라고 했을 때 n이 앞으로 나오고 요 몇 승에서 1 빼주는 거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똑같은데 어떤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상수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어떤 함수만 미분하면 된다. 생각나죠? 고딩 때 생각이 그 악몽 같았던 그 시절이 생각나죠. 그리고 함수 합을 미분할 때 어떤 뭐 요런 함수 두 개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돼 있을 때 그때는 각각을 미분하면 되는 거죠.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고 양변에 있는 함수를 각각 미분해서 더해주면 도함수 데리버티브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함수 곱이 좀 약간 골 때리는 거죠. 두 개의 함수에 곱하기로 돼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f'x는 앞에 거 미분한 거에다가 원래 거, 뒤에 거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가 툭 튀어나오죠, 갑자기. 이거가 되게 낯설죠. 앞에 함수 그대로 쓰고 뒤에 함수에 도함수를 해서 곱하기 해주고 더한다. 이렇게 함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이 있죠. 합성함수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딥러닝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딥러닝 네트워크가 입력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쭉쭉쭉 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 레이어 또 있고 쭉쭉쭉 연결돼 있고 풀리 커넥티드 돼 있죠. 쭉 이렇게 가죠. 입력이 통과하면 여기 출력이 나오죠.
여기 중간에 있는 함수가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통과하면 벡터가 출력으로 나오고, 그 다음 매트릭스 통과하면 또 벡터가 나오고, 벡터 1, 벡터 2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x라는 게 매트릭스 함수에 선형 변환 함수 입력으로 들어와서 출력 나오고, 그 다음 함수 들어가고 출력 나오고, 이게 다 합성 함수인 거죠. 함수의 결과가 또 다른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단순히 뭐 두 개, gx가 결과 hx의 결과가 gx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gx를 바깥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요. hx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하여 미분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예요. 곱하기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데리버티브 도함수를 곱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죠. 얘는 그대로 쓰면 얘고. 이해되세요? 라이프니츠 미분법으로 뉴턴 미분법을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잠깐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얘죠. 두 개 이렇게 곱하면 두 개가 서로 혼용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옛날 생각하면서. 뭐 이런 거, 이거는 상수는 너무 쉽죠. 그냥 극한에 대입하면 돼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리미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델타 x분의 요거는 뭐죠? fx는 c인 거죠. 어떤 함수가 들어가도 상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얘 c죠. 얘도 어떤 게 들어가도 c죠. 빼기 c. 그러면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0이죠. 이거는 델타 x는 실수책에 존재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분모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분자가 0이니까 얘가 뭐가 됐든 간에 그냥 항상 0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화면 지우고 만만한 거 한 번 더 해볼까? 뭐 해볼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게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쓰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이거죠. x 플러스 델타 x의 n승 빼기 x의 n승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얘가 골 때리는 거죠. 고딩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이런 거? 이거 전개식이 있죠. 전개 공식이 있죠. 리미트 아마 기억이 안 날 텐데 몰라도 돼요. 결과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심지어 결과를 몰라도 돼. 구글링해서 찾아보면 되니까. 델타 x분의 얘가 이런 식으로 써져요. 요거를 전개를 하면 얘를 전개하면 전개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x의 n승 플러스 콤비네이션입니다. 조합. 그런 게 있어요. 조합. n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순서 고려하지 않고 x의 n-1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쭉. 옛날 생각 나시죠? n에서 두 개를 뽑았을 때 x의 n-2승의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쭉 가는 거예요. 얘는 하나씩 줄고 얘는 하나씩 증가하고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n 빼기 n이니까 1일 때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 1이고 델타 x의 얘는 계속 증가하니까 n승 빼기 얘는 그대로 써주는 거죠. 빼기였죠. 빼기 x의 n승.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 이거를 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리미트 델타 x 머리 뽀개시죠. 그냥 제가 노계석 교수님 옛날 생각나서 막 신났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n의 x의 n-1승 더하기 c의 n의 두 개 뽑아서 x의 n-2승의
델타 x 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쭉 해서 요 x의 n승은 요걸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 델타 x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다 0인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델타 x랑 관련 없는 거는 얘밖에 없죠. 그럼 nx의 n-1승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증명하는 게 방법이 여러, 뭐 자연수일 때, 뭐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정수라고 생각을 하면 뭐 쉽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잘 모르면 한번 뭐 블로그,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찾아봐도 많이 나오고요. 뭐 그냥 구글 창에 데리버티브 데리버티브 x 오버 n승 뭐 이렇게 친 다음에 엔터 치면은 뭐 요거 구하는 공식들 뭐 쓰고 셌습니다. 요거 나머지는 다 수학자들이 증명해 놨으니까 우리는 사이언스가 아니잖아. 엔지니어잖아. 엔지니어링. 공대잖아. 공대. 공대는 뭐요? 사이언스가 잘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잘 쓰면 돼요. 갖다가 물건 잘 만들면 돼. 근데 원리만 이해하고 미분의 어떤 기울기라는 값, 그 다음에 극한이라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면은 뭐 요 정도의 공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딥러닝 세계에서는 뭐 이론적으로 뭘 한번 풀어봐 이럴 때 전혀 뭐 걸릴 게 없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미분의 일반화였습니다. 뭐 참고로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거는 극대 극소값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점, 여기 x값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미분값은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음수죠. 여기에서 기울기 값은 양수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최저점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쪽으로 가면 되죠. 기울기가 여기서는 0이죠. 0이라는 거는 뭐죠? 극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최소인 점 아니면 최대인 점일 수도 있죠. 여기일 때는 플러스면 여기가, 여기 꼭지점 맨 꼭대기에서는 기울기가 0이겠죠. 0이면은 위로 볼록한 함수는 극대값이 되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는 미분이 0인 값이 극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로스를 찾을 거기 때문에 극소를 찾아갈 겁니다. 어떤 함수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이게 뒤집히죠.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쓸 게 이쪽이에요. 극소. 그러니까 요 미분을 각각을 해보면서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로스가 최소화되는 점으로 쭉 내려가는 거를 딥러닝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x축을 기준으로 쑥 뒤집히죠. 반대로. 근데 극대 극소를 찾는 건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에 막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점에서 미분을 해봤더니 0이다. 그러면 최저점 내지는 최대점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미분을 해보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0에 가까워지겠죠. 미분값이 점점 여기는 크다가 극소점으로 갈수록 계속 0에 가까워지겠죠.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평평해지겠죠. 그래서 극대 극소는 이런 개념이었다. 기억나세요? 고딩 때 했던 거?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딥러닝에서 자주 쓰는 미분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요런 함수인데 얘는 지수 함수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1 지나면서 익스포넨셜하게 지나고 밑이 2, 자연상수 2.7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fx 같은 값이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함수죠. 밑이 2인 로그 자연상수 2의 x. 얘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 얘 쓰기 싫은 거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ln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역함수죠. 역함수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가 역함수였어요. 몰라도 돼요. 2의 x가 들어가는 거를 미분해서 딥러닝에서 많이 써요. 그 여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씁니다. 일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보여주고 왜 많이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2의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미분하고 싶어. 그럼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요것만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2가 여기 공통이니까 빼낼 수가 있죠. 빼낼 수가 있고 음, 여기 마이너스 x가 빠져 있네요. 잠시만요. 수식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제가 부호를 잘못 썼죠.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 왜냐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빼기 fx니까 플러스인데 제가 마이너스로 잠깐 잘못 썼었나 보네요. 얘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빼낼 수가 있죠. 그럼 앞으로 빼내면 상관없으니까 델타 x하고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빼낼 수 있고, 그러면 요렇게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델타 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식이 요 식이 이렇게 바뀌고, 그럼 요 식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면 얘를 정리하면 얘가 ln2의 정의예요. 2. 요 안에 있는 요게 2입니다. 2의 정의예요. 자연상수 2의 정의. 그래서 얘는 ln2는 어떤 거죠? 로그 2의 2인 거죠. 얘랑 같으면 1이죠. 생각나세요? 그럼 얘 같은 거죠. 요 미분 과정은 여기 집어넣으면 다 그대로 다 누구나 풀어요. 푸는데 고딩 때는 이걸 증명하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겁나 짜증나죠. 대학교에 와서는 증명 안 해도 돼요.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얘를 미분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fx를 2x인데 얘를 미분했더니 f'x가 2x죠. 똑같죠. 그러니까 미분해도 안 변해. 딥러닝에서는 이런 거 쓰는 거죠. 야, 미분 겁나 간단한데 똑같아 값이. 그럼 계산량 줄일 수가 있으니까 제일 간단한 거 갖다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 미치 2인 자연상수인 지수 함수는 미분해도 똑같더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딥러닝에서 많이 써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보면은 요거 많이 쓰고요. 똑같다. 그 다음에 얘 미치 2가 아닌 경우 그냥 어떤 상수 a라는 상수를 쓰면은 이렇게 좀 지저분해져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 미분이 편하니까. 이거 쓰겠어요, 이게 쓰겠어요. 이거 쓰려면 연산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식 해석하는 것도 편하죠.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자연상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lnx를 미분했더니 x분의 1로 딱 떨어져. 이런 거는 뭐 컴퓨팅을 시킬 일도 없죠. 컴퓨팅 안 해도 돼. 그냥 분수로 바꿔주면 되니까 좋죠.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간단한 거 많이 쓸 거란 말이야. 이거를 미분하면, 근데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지저분해지죠.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지저분해지니까 이런 꼴이면 가급적이면 그냥 퉁쳐서 이런 꼴로 쓰려고 많이 합니다. 이런 꼴이면 가급적 이런 꼴로 쓰려고 많이 하고요. 마지막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전 교시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이런 어떤 확률 분포가 있으면 내가 어떤 파라미터 세팅을 할 건데 그 파라미터 세팅을 통해서 틀린 정도, 로스, 아니면 수학자들은 코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비용이라고, 틀린 비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세타 1 세팅이 있을 때 이때 로스를 구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로스를 줄여야 돼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면 틀린 정도, 즉 로스가 최소화되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예요. 얘가 1개일 수도 있고 1억 개일 수도 있고 1조 개일 수도 있죠. 근데 한 10개 이상 넘어가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죠.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돼.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늘려줄지 크기를 키울지 0.1을 더해줄지 0.1을 빼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분을 통해서 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미분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까지 잔뜩 하면서 들었잖아. 여기까지 들었으면 지금까지 온 공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모르는 좀 복잡한 수식을 미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찾아가. 수학 잘하는 애한테. 저도 그랬어요. 박사과정 할 때 복잡한 미분 나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할 때는 잘하는 친구 대학원생 찾아가서, 야 너 수학 잘하지?
이것 좀 미분 좀 해줘. 그러면 그 친구가 좀 천천히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차분한 애들은 금방 해줍니다. 이렇게 형 이거요. 그러면 아 고맙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참이슬 한번 사주고 이제 퉁 치는 거죠. 뭐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미분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뭐 다 컴퓨터가 또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놨어요. 너는 뭐 이런 거에 삽질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극대 극소값을 갖고 있고 어떤 미분을 통해서 극소나 극대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딥러닝은 뭐를 한다? 극소점을 찾아갈 거야. 극소점은 로스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손실 함수. 얼마나 틀렸는지를 찾는 함수가 로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틀린 거를 최소화해야 결국은 뭐야? 잘 맞춘다는 게 되는 거죠. 오늘 좀 지저분한 얘기를 많이 했죠. 고딩 때 생각나시죠? 이거 하면서 다 여러분들 수학 포기한 거 다 알고 있어. 이 얘기 듣고도 수학 포기 안 한 사람 있나? 있으면 댓글 달아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미분할 필요는 없어요. 미분의 개념, 극한의 개념, 그리고 극한의 개념을 표현하는 공식은 딱 하나인데 모든 수식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알 필요 없다. 수학자들이 혹시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 갖다 쓰면 돼요, 공식.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누가 다 해준다? 프레임워크가 다 해줘요. 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다 알아서 지가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작동 원리, 극한의 개념, 네, 도함수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가 진짜거든요. 여기까지 몸풀기 쭉 한 거 잘 따라오시고요. 다음 강의 올라오면 같이 좀 해봐요. 여기서 기법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보석 같은 게 지금 다음 강의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꼰대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할까봐. 요 강의 다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살짝 푸시고 다음 강의 이해 안 되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개념 알면 더 좋고. 자, 이번 강의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